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철거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철거해야 되는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 3번 법인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달 의무 없습니다. 간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려면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표기해야 되죠. 표시광고물은 임대문 이런 걸 말하고요.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개사무소 이름. 5번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이고요. 19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번 그래서 틀렸고요. 틀린 게 아니고 맞죠. 3년 보존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폐기했으니까 4번은 정보공개는 7일 이내에 정보공개해야 되죠. 7일 이내에 정보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나와 있죠. 7일이 몇 번에 있어요. 7일이 암기 프린트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정보공개가 7일 이내에 정보공개해야 된다. 10번에 있죠. 39번에 10번 암기 프린트 39번에 10번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2주 이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주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보 공개해야 될 거 덕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이게 입지 조건이죠.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20번 이것도 안 배운 문제 나왔어요. 아까 앞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하고 2개가 이게 안 배운 게 출제됐는데요. 1번은 매각 방식은 기일입찰, 호가경매, 기간입찰 3가지 방식이고요. 맞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있다. 적시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개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은 다시 경매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87조에 있습니다. 이것도 강의 안 한 내용입니다. 20번도. 답은 3번입니다. 그 두 문제가 작년에 안 배운 문제가 나왔어요. 경매 신청이 4번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되고요.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됩니다. 예, 항고 보증금은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맨 마지막 암기 프린트 56번 10분의 1 보시면
10분의 1을 보시면 경매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가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3번 항고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안 적어놓은 거는 그냥 10분의 1이라고 제목에 되어 있으니까 안 적어놨다고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와 관련해서는. 20번의 답 3번입니다. 21번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거 안 되고요. 니은,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되고요. 디귿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에도 사용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3번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상이 아닌 것은 답 2번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상입니다. 장관이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23번의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가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벌칙은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지금 뭐 이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벌칙 부분이 두 문제는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4번에 5번입니다. 25번 자격정지 사유 옳은 것은 했는데 모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소, 니은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도 자격 취소입니다. 디귿 이중소속 자격 정지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금지행위하면 금지행위죠. 이게 금지행위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 두 개 있는 게 3번이 답이 되겠죠. 25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리얼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무부관직 쌍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26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리얼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은 27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허가권자가 아닌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니은은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 안 받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처분하는 경우도 협의하면 되고요.
허가 안 받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관이 주거, 임업, 농업, 축산업, 어업, 대체토지취득,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 5년이고 기타 5년입니다. 그 지금 주거용이니까 2년이 맞습니다. 디귿도. 리얼은 틀렸습니다.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잖아. 이행명령을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명령 기간 중에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를 중지하고요.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방치하면 10% 다 받고요. 임대하면 7%, 사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입니다. 시험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온다는 걸 알면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파트를 공부할 때 좀 유심히 보면 되겠죠. 이대로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만 그 파트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27번에 3번입니다. 28번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앞에서 나왔죠.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4번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 54번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은 3개월이다. 법률에는 6월 이하라고 돼 있고 국토교통부령에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할 때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무공구부터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은 이걸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파트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패턴이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자격정지도 구체적 기준이 6개월, 3개월이 있는데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즉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법에 6월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국토교통부령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6월 초과할 수 있다 X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소위 떴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암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문제가 나오다가 끊겨 먹었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해서 X입니다. 3년이 지나면 못합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이 3년 우리 프린트에 다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프린트를 다 찾아보지는 못하는데 46번에 보면은 몇 번에 있어요. 업무정지 제척기간 동그라미 6번에 있죠. 46번에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우리 지금 책에는 뒤에가 안 나와 있어요. 발생한 날까지만 돼 있는데 뒤에 더 적어놓으면 뭐라고 해야 돼?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해서 X라고요. 해설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28번에 2번이 답이고요. 29번 틀린 것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 있는데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외국인도 해야 돼. 매매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도 해야 되고요. 6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60일 이내에 외국인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해야 된다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그래서 1번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죠.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취득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네 군데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때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계속보유신고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으면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번 자본금의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은 지금 규제를 더 완화시켰습니까? 더 강화시켰습니까? 더 강화돼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면 되는데 외국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승여도 신고해야 되고 군문자야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군문자야라도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구역으로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을 한 데서만 허가받으면 되죠. 그 외국인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3개월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공개해 놨습니다. 29번에 1번이 되겠고요. 30번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 1번 손해배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라는 말은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요. 2번이 틀렸네요.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암기 프린터 49번에 1번에 있네요. 49번의 암기 프린터 1번을 보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되죠. 49번의 1번 밑줄 치놓으세요. 15일. 이 암기 프린터만 가지고 70점 이상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서 보세요. 다 있어요.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2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 우리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한 게 아니라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보험 들었다는 말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중개 계약서 쓰고 계약서 줄 때 그때 제가 손해를 잘못해서 손해가 입으면 1억까지 배상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나와 있죠. 56번에 보정 설정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56번에 보정 설정 시기가 나와 있다. 그게 56번에 만료되었을 때 동그라미 5번 만료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5번에. 그렇죠?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맞습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갑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중개 완성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임대인 임차인이 찾아와가지고 계약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세요. 대필만 해주세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명판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주고 10만 원 받았어요. 대서료를. 근데 임대인 임차인이 가짜로 그냥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은 거예요.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제2금융기관 금리 비싼 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갚고 도망가면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 오면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고,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업공개사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철저하게 신분증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다 확인해가지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중개보수 다 받고 해주든지 아예 안 해주는 게 나아요. 항상 약한 모습 돈 뭐 한 10만 원 준다니까 갑자기 10만 원 버니까 좋아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몇 천만 원 토해내는 수가 있어요. 좀 작게 먹고 오래 사는 게 나아요. 오래 가는 게. 길게 가려면 정당하게 해야지. 이게 약점 잡혀보세요. 지금 정치판이나 이런 데 약점 잡히면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 만약에 한 번 돈 주면 끝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약점 잡히면 합의하면 또 그 물고 늘어지고, 돈 줬으니까 이제 잘못을 시인한 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끝이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 잡히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중개업 하면서 그걸 뭐 계속 위반하려고 맘먹고 하면은 무조건 약점 잡혀요. 지키려고 노력해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3번 공동중개인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합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외의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 조건이나 기한,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조교할 때 조가 조건, 기한이죠. 기재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5번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32번 옳은 것은 했는데 시장, 기업,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다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환지세 다 설명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네요.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맞습니다. 그런데 리얼은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취지는 의무는 없는데 확인 설명을 하면서 똑바로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다 이 말이에요. 확인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업공개사만 하면 개업공개사는 의무죠. 근데 소속공개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을 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답이 4번이고요. 33번 교육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2번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관보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4번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진 게 없죠. 그 다음에 3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 보고 적어야 되니까 기본 확인사항 맞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요.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적고요. 5번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1의 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4는 없고요. 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주인이 말 안 해주면 모르죠.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이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35번 중개보수에 관해서 옳은 것. 중개보수도 두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거 한 문제. 1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른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계약 체결된 날 X입니다. 2번은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2번이.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X. 4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행위를 분사무소에서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되겠죠.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가 아니라 판례에 의하면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입니다. 분양가에다가 아니라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이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라고요. 계약금, 중도금. 1번 틀렸습니다. 2번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것. 거래금액이 큰 겁니다. 3번은 소위 점유계정이죠.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0분의 8,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매매는 0.9% 범위 내에서죠. 그 다음에 5번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을 정리해 놨습니다. 56번 암기 프린터에 37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4번 건축자재 매매를 업을 하는 것. 답이 4번입니다. 4번.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매무수거 관직상투입니다.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입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은 3년 이하 입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할 수 있다. 매매를 업을 한다는 말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한 게 금지행위지. 건축자재업, 담배 소매업, 담배 매매를 업을 해도 상관없죠. 담배 팔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건축자재 파는 건 상관없다고요. 37번에 4번입니다.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디귿에 보니까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분양권이고요. 리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전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죠. 작년 1월 20일부로 신설된 게 이제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38번에 5번입니다. 39번 3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거기 5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고요. 암기 프린터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4번에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있습니다. 즉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지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없죠.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에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이걸 소위 자전거래라고 해가지고 아직 안 바뀌었는데 인터넷에 부동산 자전거래 이렇게 집어보면 나올 거예요. 자전거래.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 하는 것을 30일 이내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해제 신고 할 수 있다를 하회한다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뀐 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4월 17일부로 지금 시험 보기 전에 몇 번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9번에 2번 맞습니다. 해제 신고 할 수 있다. 시험 보기 전에 이게 하회한다로 바뀔 수 있다고요. 39번에 2번이.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한 개업공개사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할 때 중에 해당돼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실거래의 신고서 기재 요령을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 법조문을 찾아보면 되겠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법제처 어플 다운받아 놓은 것으로.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아파트 같으면 우리 32평부터 35평까지가 분양평수고요. 실면적은 25.7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25.7평에 산다 이런 말 안 하죠. 33평에 산다 하는데 건축물 대장 보면 전부 8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전용 면적. 그 건축물 대장에 나온 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 전용 면적이 나오거든요. 39번에 1번이고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5문제 나왔다고 했죠, 제가. 5문제 출제됐습니다. 올해도 5문제 나올 거예요. 최하. 1번 4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 보여줘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라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은 47번에 보면은 자진신고를 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것, 자진신고를 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게 60일 이내 미신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2번 외 자료 미제출, 즉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외의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요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주죠.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잖아요.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요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안 해준다. 그래서 40번에 5번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이런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온다. 그 정도 감만 느끼시고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